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정통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문사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을 이제 전통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연구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라면 광의의 의미에서 다 인문학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사상, 언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인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또 이제 이런 분들, 여러 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포함을 해야 사실은 인문학이 전통적인 인문학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갇히지 않고 그래서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문학은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여러 학문 영역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포괄해야 인문학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심상은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덜 정확하기도 하죠. 우리 모두 자주 보았던,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심상을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너무도 자주 보셨던 500원짜리 동전, 여러분 눈앞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500원짜리 동전 앞면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네, 학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 학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500원짜리 동전의 그 학 그림 모두 다 알고 있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의 그림이 이 오른쪽으로 날아갑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날아갑니까? 어느 쪽으로 날아가죠? 제가 어느 쪽인지 한번 오른쪽 손 들어봐라, 왼쪽 손 들어봐라. 학생들 반반이 손을 들어요. 그 무슨 말이냐? 모른다는 겁니다. 정답이 A 아니면 B인데 반반씩 나온다. 모른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한번 다음 제가 과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혹은 본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는 건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아파트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그 엘리베이터에 그 1층, 2층부터 해가지고 몇 층까지 단추 배열들이 있죠. 판넬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아파트에서 밖으로 한 번 정도 가면 하루에 2번은 최소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그 버튼 여러분들 배열, 어디에 닫힘이 있고 열림이 있고, 그 아파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단추의 배열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이 강의 듣는 것을 멈추시고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렸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 집에만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승강기의 모양을 하루에도 2번 이상은 봤을 테고, 같은 아파트에 3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1000번 이상은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몇 %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 비슷한 질문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UCLA의 그 심리학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이 교직원들 또 대학원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자신들 이제 학과가 있는 그 8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교수와 교직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했는데, 그 엘리베이터 버튼 배열을 비슷하게 그린 사람들 16%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동일하게 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동전처럼 너무나도 익숙한 모양을,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보는 그런 대상을 이처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필요한 정보에는 민감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원 동전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학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이거 500원짜리 동전을 구별할 때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열 역시 자신이 가려고 하는 층수를 보고 누르면 그만이지 다른 층의 청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만 타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나 혹은 뭐 병원에 갈 때, 백화점 갈 때 엘리베이터 타게 되죠. 근데 그 타는 엘리베이터마다 각기 다른 층수가 있고 그 배열 역시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 버튼의 배열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이나 엘리베이터 버튼의 예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 기억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기억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CLA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발견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층의 버튼을 그 버튼의 층수를 모두 지우고 그 배열만 있는 상태에서 눌러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 누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그 버튼 배열만 보고 거기에 있는 숫자 다 지운 다음에 자신이 가는 사무실 층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탁 잘 누른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 자판 이용해서 타이핑 할 때 자음, 미음, 뭐 니은, 히읗 이런 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잘 못하시겠죠. 뭐 우, 오, 아 어디 있는가? 어디 있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나자가 들어간 문화를 쳐봐라. 문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 되지. 그러니까 미음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단어를 자판으로 치는 걸 상상하면 우리의 손가락의 위치를 통해서 더 쉽게 자판에서 각 나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치하고 비슷한 겁니다. 즉 우리의 손가락 동작과 연합된 무의식적 지식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심리학에서는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지식, 절차적 지식 또한 언어적으로 저장된 지식이 아닙니다.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아닌 몸이 익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는 것, 내가 자전거를 못하다가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 그 배운 지식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몸으로 익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지식은 여러분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죠. 그 지식은 무의식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심상과 관련된 다른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던 어렸을 때부터 본 거죠. 지금도 보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도. 자, 우리나라 지도에서 제가 5개의 그 도시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 가나다 순으로 이 5개의 도시 중에 어디가 가장 동쪽에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서쪽인가. 자, 동쪽부터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제가 5개의 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릉, 부산, 서귀포, 서울, 평양. 자, 5개의 도시. 강릉,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강릉, 부산, 서귀포, 서울, 평양. 자, 어디가 가장 동쪽입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동쪽이죠? 그 다음에 어디? 자. 여러분들이 적은 그 도시 순서 한번 적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도시 순서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도시 쌍 중에 가장 동서로 떨어져 있는 도시의 쌍은 또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적은 도시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도. 그리고 다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동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분들은 강릉. 네, 강릉이 강원도가 가장 동쪽이고 그 끝에 있으니까 가장 동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제주도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있으니까
제주도 서귀포가 서울보다는 더 동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든가, 혹은 서울에서 곧장 북으로 가면 평양, 이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동쪽부터 이 서쪽까지 도시의 순서들이 잘못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마음이 우리 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육이나 사회 인식에서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언어적 마음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어 온 것이 최근 일이고, 또 비언어적 마음이 의식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지능 검사, 여기에서 언어적 지식을 측정하는 검사 문항들이 많이 있죠. 어휘력 검사라든가 독해력.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 지식을 측정하는 그런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 역시 마음속에서 3차원 물체를 회전시켜서 어떤 동일한 물체인지를 찾는 것, 혹은 주어진 종이를 접어서 만들어지는 입방체, 그 3차원적인 모양이 무엇인지를 고른다게 한다든가, 혹은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구멍을 딱 뚫었을 때, 그러고 나서 펼쳐지면 어떤 구멍이 이렇게 모양이 보일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들. 이런 문항들 모두 우리의 심상 형성과 조작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심상 능력과 관련된 것들을 등한시해 왔죠.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맨 배우는 것은 대부분 언어적인 것,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제, 수학적인 것도 언어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심상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에게 공간적 능력이 사실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치과 대학에 가서 실제로 이의 어떤 그 구멍을 뚫었을 때 어디로 연결되고 이런 감각이 없는 분들이 치과 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간 지능은 비행기를 조종한다든가 조각가라든가 건축가, 또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 스마트폰을 창조하고 가상 공간을 창조한다든가 디자인하는 이런 많은 직업군에 매우 중요한 지식인 것입니다. 어휘력이나 독해력과 같은 언어적 지식이 훈련을 통해서 향상되는 것처럼 공간 능력이나 비언어적 능력도, 또 그러한 비언어적 지능도 훈련을 통해서 향상 가능합니다. 참고로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와 같은 분은 인간의 지능을 8개의 독립적인 다중지능, 이렇게 구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8개는 언어지능, 수리 논리지능, 음악지능, 신체지능, 공간지능, 개인간지능, 개인 내지능, 자연지능, 이렇게 8가지의 독립적인 다중지능으로 구분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구분이 대중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에게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 지각적인 학습이 일어나고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영상에서 이상 징후들을 잘 찾게 되고, 또 여러분들 프로게이머들 있죠. 역시 컴퓨터 화면에서 일반 대중들이 놓치는 아주 잠깐 동안 나타나는 그런 자극들, 시각적인 자극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탐지한다는 것을 또 발견했죠. 이러한 능력들 역시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음악이나 무용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탐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소리나 혹은 율동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감각이나 운동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오직 심상만을 사용해서 훈련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2009년에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타르타글리아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시각적으로 특정한 자극을 마음속에 떠올리도록 훈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나중에 그 특정 자극을 더 잘 탐지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심상과 같이 비언어적 마음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수많은 그 신호들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신호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영어로는 미스하는 거죠. 그래서 누락, 적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단추를 누르는 오경보,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이 더 치명적인 것이냐 이거죠. 신호 탐지의 정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정치가들이 보이는 행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중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